자, 오늘은 징검다리 작품 윤리율곡 요 한 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리율곡 이 작품은 17수나 되는 연시조로서 아주 긴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 징검다리 부분에서는 4수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4수 들어가기 전에 요 1수는 한번 읽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그 1수를 같이 읽고 들어갈 거고, 먼저 이 주제는 전원에서 보내는,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비죠. 화자가 이제 벼슬에 나가지 않고 벼슬에서 물러나서 지내는 요 공간에서 보내는 어떤 생활에 대한 만족감. 그러니까 결국 자연이 좋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자, 여기서 표현법들이 좀 쓰였네요. 서리법이 사용됐다. 그럼 서리법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고, 관념적인 말이 없다라는 게 그럼 결국 구체적인 말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구체적 표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부분도 하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농촌의 생활상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보시고, 그리고 소박한 모습들, 음, 이런 농촌 생활의 담백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마음인지는 다 알 거예요. 아, 자연 속에서 생활하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꼭 읽어주셔야 되고, 자, 일수를 꼭 읽고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이 제목에서 나오는 윤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윤리라고 하는 이 마을은 율자가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을에 나는 이렇게 생긴 밤 있죠. 이렇게 까먹는 밤. 음. 자, 리자는 마을리. 음. 결국 윤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밤마을이에요. 밤마을. 근데 이 윤리를 밤마을은 누가 살았냐? 이 작가가 살았어요. 실제 김광욱이라고 하는 조선 선조부터 선조 때 있었던 김광욱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에요. 살던 동네. 근데 이 동네 이름을 여기서 도연명이라고 하는 요 중국의 우리 대표적인 고사 인용할 때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4세기 사람인가요? 5세기 사람인가 그래요. 4, 5세기에 중국에서 벼슬을 버리고 벼슬길을 이제 그만두고 고향으로 귀향하면서 썼던 노래가 귀거래사라는 노래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가 있어요. 귀자는 돌아가다 귀죠.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아. 거래사 갈 거 올래.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래를 지었던 이 도연명의 노래는 유교 사상이 어, 쭉 이어졌던 조선에서는 상당히 많이 읽히고, 그리고 양반들이 좋아했던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결국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갔다, 자연으로 갔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주제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도연명이 죽은 후에 끊고, 자, 구 단위로 읽어주면 편하다고 했어요. 시조는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난단 말이, 또 이 연명이 또 났대요. 났다라는 건 태어났다, 뭐는 생겼다, 혹은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 말이 무엇이냐? 밤마을, 네 이름이 밤마을, 지금 이 작가가 살던 동네에 마초와 같으시고, 마초라는 거는 마침 같구나, 공교롭게 같구나. 도연명이 살던 이름도 윤리라는 동네예요. 그렇구나. 도연명이 살던 동네 이름과 지금 이 작가가 살고 있는 밤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어로 바꾸니까 윤리 똑같죠? 그래서 도연명이 사는 곳에 내가 사는 것처럼 거기에 도연명이, 옛날 도연명은 죽었지만 또 거기서 또 났다라는 이 말은 자기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돌아와 수졸전원이야. 자, 이때 수졸전원이라고 하는 뜻은 전원에 돌아와서 요 전원에 돌아와서 음, 이게 뭐 소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돌아와 내가 수졸 전원에 돌아 소백하게 사는 이 모습, 기호 그 사람과 그와 내와 나와 다르리야. 서리법이네. 다르지 않다. 결국 그러면은 화자 자신을 도연명이랑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도연명의 어떤 전원에서 노래했던 그 귀거래사라고 하는 이 노래를 모티브 삼아서 자신도 전원 속에서 즐기는 이 노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싶은, 전원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만족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수로 갑시다. 자, 이수는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징검다리 원본에 있는, 문제 원본에 있는 모의고사에 있는 이수, 오수, 육수, 11수. 자,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해석은 제가 이 앞에 실어놨으니까 읽으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저도 이제 해석을 한번 쭉 쓰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 공명도 잊었노라, 부기도 잊었노라. 자, 공명이라는 단어는 벼슬길이죠.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것, 그건 벼슬도 잊었고, 벼슬에 대한 욕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욕심도 있고, 부기도 잊었대요. 우리 부유한 것도 잊었대요. 잊었노라. 세상에 번우한 일. 자, 번우하다라는 거는 바쁜 일. 세상에 아우 번잡해, 근심, 그래서 세상에 바쁜 일, 바쁘고 근심이 많은 일, 다 주어 이뤘노라. 다 잊었대요. 이거 주다예요, 주다. 다 주어 이뤘노라, 잊었노라라는 거는 누구한테 줬나 봐. 다 주고 잊었대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그쵸? 바쁘지도 않고, 그리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전원, 자연에서의 이런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줄 더,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이 사람 다른 것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또 잊어버렸대. 자,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리야. 서리법 또 들어왔네. 그쵸? 남이 잊었다는 거죠. 남이 아니 잊으리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잊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어, 속세와 단절했다라는 거지. 벼슬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부귀도 없어요. 세상의 근심은 다 주고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전원 속에 있고요. 속세와 단절된 자신의 이런 상황, 이런 모습,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다 주어 잊었노라, 뭐뭐 했노라가 감탄형 종결어미 혹은 명령형 종결어미라고 해서 영탄법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영탄법으로서 잊었노라, 나 잊었노라 라고 하는 또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자, 영탄법이 쓰였고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효과는 강조네. 그렇죠? 무엇을 강조해요?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는 거지.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강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속세에 대한 속세와 단절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실제 작가의 실제적 상황 배경을 좀 보면은, 그럼 이건 시대적 배경을 좀 고민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정치가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어떤 정치에 혼탁함이 있어서 그 혼탁함 때문에 자신이 정계에 있지 않고 한양 인근의 지역으로 벼슬을 물러나고 한 8년 정도? 8년 정도 율리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요. 반마을에서.
한 8년 정도 벼슬길에서 물러나서 살고 있던 곳이고, 이 사람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선조 시대에 태어나서, 선조는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죠. 선조 다음에는 광해군, 그리고 인조, 효종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요 시기에 살았던 사람으로, 자,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면서 왕권을 이렇게 취할 때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를 썼던 이 시기는 이제 광해군 시기에, 실제 정치가 이제 막 서로 인목 대비 패물론으로 인해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뭐 정치적 싸움, 당파 싸움이 있었을 때, 그때 자신은 이제 물러나서, 아, 나는 세상을 잃고 벼슬도 잃고 공명도 마음속에서 잃고 부귀도 잃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속세와 단절하려는 마음, 그것들이 많이 표현이 됐겠죠. 근데 실제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복귀합니다. 자, 이제 오수로 갑시다. 자, 오수도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수의 오. 질가마 조이 씻고 바위 아래 샘문 길어. 자, 질가마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흙으로 만든 가마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바로 찾아놨으니까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 가마솥 맞죠? 흙으로 만든 이런 가마솥. 이런 가마솥을 조이 씻대요. 자,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자, 좋게 씻는다라는 거는 뭐 지금은 굿 이런 의미이지만 아주 깨끗하게 씻고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깨끗이 씻고, 그럼 이것도 질가마를 깨끗이 씻고, 바위 아래서 샘물을 길어. 샘물을 길어다가 팥죽은 달게 쓰고 절이지 끄어내니. 자, 팥죽은 달게 쓰라고 했고요. 절이지라고 하는 거는요, 김치예요, 김치. 절임하는 지. 요 지자가 우리 뭐 장아찌 할 때 그 지자의 느낌. 그러니까 김치를 끄어내니는 김치를 꺼내어 내니. 그러니까 먹는 거네. 팥죽에다가 김치 반찬 해갖고 먹는 거네요. 세상에 이 두 맛이야. 어떤 두 맛? 팥죽 맛과 요 절이지 맛. 남이 할까 하노라. 남이 몰랐으면 좋겠네. 라는 거죠. 세상의 두 맛을 남이 몰랐으면 남이 할까 하노라.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너무 좋다라는 거지. 팥죽과 이 절이지, 이 두 맛을 즐기면서 사는 자신의 이 삶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면 되고, 어떤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오지. 질가마, 팥죽, 절이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 생활을 나타내주는 그런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특징에서 우리가 미리 읽고 왔었죠. 아주 구체적인 어휘들, 일상의 어휘들, 일상 어휘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같이 읽었을 거예요. 자, 세상에 두 맛이야 남이 할까 하노라라는 거는 뭐 자기 혼자만 알고 싶다, 너무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화자의 태도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어떤 뭐 유유자적하다, 좀 어려운 말로 유유자적한 태도예요. 또는 자연을 벗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박한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막 나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사자성어로 나오면 안빈낙도 또는 안분지조, 이런 사자성어하고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네.
안빈낙 또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거, 안분지족은 자기의 분수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남이 알까 하노라라고 하니까 요 부분은 다소 웃음기도 있죠. 왜냐면 진짜 팥죽과 김치가 너무 맛있어갖고 남이 알까 두려워 이런 말들은 어, 어떤 약간의 웃음기도 표현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육수 값시다. 자, 육수가 상당히 해석할 때 중요하고 해석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기존에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백구의 모습들, 여기서 이제 백구의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좀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와 저 백구야. 자, 백구라는 거는 갈매기겠죠. 갈매기야. 저 갈매기야. 우리가 보통 백구라고 할 때 이 백구는 갈매기라는 소재는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일반적 백구는 자연 친화적으로 화자와 음, 벗을 한다거나 혹은 물화일체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그런 소재로 쓰여요. 고전에서. 그러니까 물화일체라는 거는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여기서 백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백구야, 대화체죠. 대화체를 통해서 백구야, 너 무슨 수고 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너 무슨 수고하고 있니? 수고라는 건 고생하는 거죠. 무슨 고생 혹은 무슨 수고 하느냐. 갈숲으로 갈숲은 갈대숲으로 갈대숲에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 거구나. 고기 잡으러 엿보는구나.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연 속에서 고기 잡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자연 속에서 일어날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종장입니다. 항상 시조는 종장에 우리가 그 화자의 정서라든가 태도가 집약적으로 나타나죠. 자, 나같이 군마음이란 거는 딴 마음, 다른 마음. 우리 군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접사죠. 군침, 쓸데없는 침, 군것질, 쓸데없는 것을 먹는 행동, 그때 군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군마음, 쓸데없는 마음,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잠만 들면 어떻겠니? 자, 이렇게 물어본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이 백구는 화자의 친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백구는요, 이 시조에서의 백구는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인 거죠. 왜? 야, 너 너무 바쁘구나. 나처럼 쓸데없는 마음 갖지 말고 쓸데없는 마음이란 거는 군마음이 없어요. 군마음이 없다는 거는 욕심이 없다란 말이죠. 잠만 자면 어떻겠니?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네. 그럼 이 백구는 누가 될까? 이 백구는 자연 속에 있는 갈매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 삶을 사는 세속적 인간들 혹은 세속적 인간들이라고 해도 되고 부귀공명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부귀공명을 따르는 공명과 부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이연에서 나왔던 공명도 잊었고 부귀도 잊었는데 이걸 잊지 못한 사람들 결국 지금 벼슬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일 수도 있고 풍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너 너무 수고하네. 자, 그럼 고기를 엿본다라는 말은 또 뭘까? 고기 엿본다? 욕심을 부린다지. 이때 고기는 어떤 공명, 부귀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갈대숲은 어디예요? 자연이 아니네요. 이때의 갈대숲은. 이때의 갈대숲은 혼탁한 세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갈숲은 속세, 혼탁한 어떤 정치, 정계
그 사이에서 공명과 부귀라고 하는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다소 담겨 있는 그런 육수입니다. 육수 너무 중요해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백구와 전혀 다른 백구가 나옵니다. 자, 11수는요. 자, 대막대, 대라고 하는 거는요. 대나무. 대나무 막대 너를 보니 유신하고 반갑대요. 대나무 막대를 보니까 아우 신의가 있고 믿음직스럽대요. 유신하다라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 막대 너를 보니 믿음이 있고 반갑구나. 내가 아이일 적에 너를 타고 다니더니 내가 아이일 때는 아이 어릴 적에 너를 타고 다녔는데 자 이제는 창 뒤에 서 있다가 날 뒤에 세우고 다녀라. 나를 뒤에 세우고 다녀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해석해야 된 게, 내가 너를 보니까, 믿음직스럽고 반갑대요. 반갑다는 건 옛날 언젠가 봤다는 얘기겠죠. 내가 아이일 적에는 너를 타고 다녔대. 아이일 때 우리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도 혹시 고구 기억나나? 중마고우라는 단어. 이때 중마가, 자, 제가 찾아놨은 거 볼게요. 중마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 있죠. 대나무 장대로 이렇게 노는 장면. 해봤나? 해봤나? 우리 이런 거. 그게 이제 뭐 말 모양이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중마를 타고 노는 거예요. 그쵸? 중마고란 거는 이 중마를 타고 놀던 때부터 친했던 친구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에 너를 타고 다녔는데 중마를 타고 놀았던 거예요. 어릴 때 타고 다녔네. 누구를? 대나무를요. 자, 자, 이 사람 이제 성인이 됐죠? 이제는 성인이 된 거예요. 또는 노인이 됐어요. 그때는 창 뒤에 서 있다가 나를 뒤에 세고 다녀라. 그럼 대나무가 나를 뒤에 세우고 다니는 거는 이 대나무가 앞으로 먼저 가요. 내가 이렇게 짚고 가요.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한 것 같아. 자, 결국 이 대나무를 보면서 음, 어릴 때는 중말을 타고 놀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의지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대나무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서 음, 결국 어떤 뭐 지팡이에 대한 예찬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대나무 지팡이에 대한 혹은 또는 대나무에 대한 예찬. 근데 대나무에 대한 이 예찬은 우리 대나무가 어, 유교적 가치관이 있는 이 양반들이 쓰는 시에서 매, 난, 국, 죽, 송이라고 하는 요 죽, 이거는 다 어떤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작가도 그 호 있잖아요. 우리가 땡땡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짓고 이 앞을 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또 태계 위향 이런 것처럼 그 호가 죽소라고 얘기를 해요. 죽소. 그래서 이 대나무를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작가로도 우리가 생각이 들고 이 대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런 성품을 좀 강조를 하려고 그 11수가 들어간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윤리율곡 한번 쭉 봤고요. 음,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제가 원래 이 윤리율곡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들도 같이 모의고사에서 나와서 이 표현상의 특징은 하나만 고르지 마시고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 윤리율곡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세법을 사용됐나? 연세법이라는 거는 꼬리에 무는 거. 우리 이번에는 어이 모도덩다 거기에 있는 연세법이죠.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서리법 쓰였나 봅시다. 서리법을 쓰여대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겠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다. 5가 되겠네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설법, 뭔가 모순이 되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X로 가셔야 되고. 자,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는지 한번 해볼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갔나? 원경에서 근경으로 간 거는 없었던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사물들, 구체적인 사물들, 구체적인 사물들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X로 가셔야 되고요. 자, 5번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요건 있는가 있을까 없을까?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그 말을 건네는 방식, 어와 백구야 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밑에서도 막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에 너라고 얘기를 하는 반갑구나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대화체로서, 자, 이 대화체가 누구한테 쓰였냐면은 사물이나 동물한테 쓰인다면 그것은 의인화된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동그라미로 가야 돼요. 알겠죠?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5가 하나만 나오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자, 27번 문제 갈게요. 자, 공명과 부귀의 거리를 두는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택지 보자마자 주제가 읽혔다면 너무 잘 맞는구나. 그렇죠? 27번은 적절한 내용이니까 지워주시고 적절합니다. 어디에서? 이수에서. 자, 그리고 이수에서 남으로부터 소외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이, 안타까움 아니죠. 이수에서 가면은 너무나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강조하고 있어요. 전원세상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네. 3번도 봐봐. 팥죽, 절이지 같은 소박 산삼, 일상적 소재들 나왔고요. 유신하다 여기는 대상 누구? 대나무. 대나무에 대한 친밀감 표현 맞네요. 또 대나무의 쓰임이 달라졌죠. 어릴 땐 중마, 그리고 지팡이로. 그렇게 본다면 세월의 흐름 인식하고 있다. 맞는 선택지. 그래서 다 지워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자, 28번 백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제 OX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백구, 우리가 아까 백구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구는 어떤 자연 친화적 백구가 아니라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로서 아직까지 벼슬 또는 그 권력을 엿보고 있는 백구였어요. 그럼 이 백구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그러네. 그렇죠?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 답은 1번이고, 자, 혹시 다른 것들도 한번 보면, 자, 화자가 그리움을 불러일으킨 대상이다. 그리움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3번도 보면 화자와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는 대상이다. 화자가 함께 백구와 어울리고 싶어 하나요? 다른 일반적인 시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요 X예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다른 문제에서 백구가 나오는 다른 시를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는 백구가 나오는 다른 시를 제시하고 요 백구와 이 백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백구가 시에서의 백구가 다른 일반적인 백구와는 다르다라는 거. 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 화자의 상황은 자연 속에 있는 거고, 이 백구는 속세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우리가 나오지만 요 처지와 대비된 대상이다. 얘도 맞아요. 자, 그리고 화자의 상실감을 부각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 그렇게 하지 마. 나처럼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떠리라고 해서 화자의 상실감을 부각한다라기보다 뭐라고 하면 맞을까? 화자의 만족감 이것을 부각한다라고 해야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 자, 여기까지 윤리 율곡이었습니다.